플로리다 주립대 심리학과 짐 맥널티 교수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신혼부부 수백 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였냐면 배우자의 외모가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만족도를 주느냐를 조사한 거예요. 연구 결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내의 외모가 아름다운 경우, 남편의 외모가 아닙니다. 아내의 외모가 아름다울수록 부부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남편이 아무리 잘생겨도 아내의 결혼생활 만족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예쁘면 예쁠수록 남편은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남편이 아무리 잘생겨도 그 남편의 외모는 여자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예쁘면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부인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싸우고 나서 얼굴만 봐도 화해가 되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부부 사이도 좋아지냐면 그 남편이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 아내에게 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남편의 외모로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남편의 헌신 때문에 높아지더라. 그래서 아내가 아름다운 경우 남편의 결혼생활이 만족스럽고 그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을 해서 이런 선순환 관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자가 이쁘며 이쁠수록 부부가 잘 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남자의 외모가 아니라 여자의 외모가 결혼생활을 결정하더라.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속담이 사실이다라는 걸 플로리다 주립대 심리학과 짐 맥널티 교수님이 실험으로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좌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요. 그러면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 외모는요, 유산과 같아요. 부모님이 부자일 때 우리 금수저 차고 태어난다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가 미남 미녀야. 그래서 자식이 이쁘게 태어났어. 이거는 유산 물려받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산을 대물림 받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그 사람이 꼭 행복하게 살거나 그 사람이 꼭 다시 성공한다 이런 법이 있나요? 유산 물려받아서 그게 독이 돼서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예쁜 여자가 방명한다, 미인 방명이다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미녀는 괴로워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태어난 금수저 물려받은 친구가 꼭 성공하라는 법이 없는 것처럼 꼭 미남 미녀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흙수저야. 그런데 자수성가했어.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미남 미녀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결혼 생활을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산을 물려받으셨습니까? 그럼 망하지라도 말아야 되는 거고, 유산을 못 물려받았나요? 그럼 자수성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 또한 마찬가지란 얘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관상가들이 관상을 보고 관상만 보는 게 아니라 골상도 봅니다. 체형이 어떠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걸 보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격은 뭡니까? 얼굴에 드러나고 몸에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표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사람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코도 오똑하고 눈도 크고 이렇지 않아도 눈도 작고 코도 납작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예뻐. 눈도 크고 코도 크고 막 입도 이렇고 막 얼굴도 갸름하고 근데 뭔가 밉상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격 문제 때문입니다. 내 성격이 표정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갖췄을 때 남자들이 좋아하고 어떤 성격을 갖췄을 때 남자들이 싫어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이 많은 성격 대 싫은 것이 좋은 성격입니다. 남녀 관계를 떠나서 인간 관계를 볼 때 싫은 거 많은 사람은 표정이 어때요?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다니겠죠. 그런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굴에 항상 스마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좋다 이러면서. 그럼 웃는 사람은 다 이쁘다 라는 말이 있죠. 두 번째,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성격 대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사람은요, 산속에서 혼자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살아갑니다. 군중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성격이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간관계 힘들어해. 그럼 얼굴 맨날 이렇게 썩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금수저 타고 태어나도 나중에 이제 흙수저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흙수저 타고 태어나도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게 행복해. 그럼 여러분들의 얼굴은 점점 광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이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를 싫어하는 성격이냐 남자를 좋아하는 성격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인간관계는 잘해요. 그런데 남자를 대할 때 남자를 불편해해. 그런 사람은 불편함이 얼굴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자를 대할 때 남자가 너무 좋아. 그럼 남자만 보면 막 입이 막 귀에 막 걸려. 막 눈이 하트 눈이 되고 막 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남자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날 보고 웃어주는 남자가 좋지 않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남자를 싫어하느냐, 남자를 좋아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남자를 대할 때 표정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자를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수저를 차고 태어났어도 망하는 거고,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흙수저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또 연애를 하게 되면 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을 대할 때 태도도 중요합니다. 침대 안에 딱 들어갔는데 내 남자와 침대 안에 있을 때 성을 싫어하는 성격이냐, 또 반대로 성을 좋아하는 성격이냐, 침대 안에서의 성을 대하는 표정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인이라 그래도요, 성을 싫어하게 되면은 나중에 금수저 차고 태어난 게 망해서 흙수저가 아니라 똥수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내담자분들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는 제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상간녀를 쫓아갔더니 상간녀가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저보다 뚱뚱하고 저보다 못생긴 사람입니다. 왜 저보다 뚱뚱하고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섹스에 빠졌을까요? 예쁜 아를 두고. 그럼 실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또 미인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질문 드리죠. 아내분, 잠자리 하는 건 좋아하세요? 그럼 그 아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저 불편해요. 요번에 요 일을 겪고 나서 조금 알아봤지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태도가 평생 남편에게 보여졌을 거란 얘기죠. 하지만 남편이 밖에서 바람폈던 여자는 뚱뚱하고 못생기고 또 내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좋아하는 태도가 얼굴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표정을 보고 남편이 혹 빠져서 바람이 난 거죠. 물론 바람난 이후에 봤겠지만 그래서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성격이 여러분들의 표정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외모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쁜 사람이라도 성격이 더러우면 더러운 얼굴이 되고,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성격이 좋으면 좋은 얼굴이 된다. 그리고 남자 여자 포함해서 웃고 있는 여자, 행복해 보이는 여자,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눈빛을 가진 여자한테 빠지기 마련이죠. 또 여성분들 중에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자는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보호받고 싶어 해야만 여성스럽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여성 억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무기력하고 힘없고 보호받아야 되고 나약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남자는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나 변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강간에 대한 욕구가 큰 남자, 또는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싶고 무기력한 여성을 묶어놓고 성적 가학을 하고 싶은 남자들, 이런 남자들만 무기력하고 힘없고 보호받고 싶어하고 유약하고 이런 여자들을 좋아하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당하고 자신있고 밝고 활기찬 성격의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여러분들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을 싫어하고 남자를 싫어하고 성을 싫어하고 그리고 성격이 유약하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인이라도 얼굴이 똥얼굴이 되는 거예요. 금수저가 똥수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모가 정말 후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인간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성 좋아하고 성격이 활기차고 밝은 사람이야. 그럼 그게 얼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의 눈에서 하트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선생님, 성격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성형수술해야 되나? 성격도 못 바꾸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성격 바뀝니다. 심리학자들이 성격은 잘 안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고집이 강해가지고 내 호불호를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걸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음식 취향 잘 안 바뀌죠. 음악 취향 잘 안 바뀝니다. 또 인간관계 취향, 남자 취향, 성적 취향 이런 거 잘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인간의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내가 변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바뀌어요. 세상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변화를 돕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그럼 제 성격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 시리즈 있습니다. 그걸 보시거나 상담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 성격이 이런 성격인데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주는 여자의 성격으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똥 같으면 금수저가 똥수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흙수저라고 하더라도 내 성격이 다이아몬드 같으면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반짝거리는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얼굴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우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형수술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나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 그게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무기력하고 인간 싫어하고 남자 싫어하고 성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가짐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성 좋아하고 밝고 활기차고 용기 있는 성격을 갖춘 성격으로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 큰 사랑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